수업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형성평가 문제를 너무 다 잘 제출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제도 다 대답을 잘 해줬는데요. 마지막에 있던 문제가 축구 경기를 잔디가 아닌 얼음판 위에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라는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마찰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었어요. 가장 많았던 답변이 뭐 축구 선수들이 미끄러져서 쉽게 축구 경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많았는데요. 요거 맞는 말이죠. 미끄러져서 축구 경기를 잘 할 수 없다는 거를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분도 잔디에서의 마찰력보다 얼음판에서의 마찰력이 훨씬 작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미끄러질 거라는 답변을 해주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잔디보다 얼음판에서는 마찰력이 더 작아요. 접촉면이 미끄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어서 축구 선수들이 달리는데 잘 미끄러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답변도 있었냐면 보호구를 더 잘 착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맞는 말이죠. 마찰력의 크기는 표면을 거칠기에 비례했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우면 마찰력이 작았고 그 위에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면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보호구를 잘 착용해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마찰력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봤고 오늘 공부할 힘은 부력이라는 힘입니다. 우리 교과서로는 80쪽에 1. 기체와 액체에서의 부력 단원이에요. 네, 오늘은 이 부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부력의 개념, 기체와 액체에서의 부력의 개념을 볼 거고 두 번째는 부력의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부력의 이용을 볼 겁니다. 부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 내용을 잘 공부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까요? 우와, 집이 떠오른다. 어떻게 다시 내려가지? 애니메이션에서 풍선을 가득 매단 집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집을 떠오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네, 교과서 애니메이션에서 풍선을 매단 집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까요? 네, 우리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땅 위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 중력과 반대로 집은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집을 위로 떠오르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을 거예요. 예, 이 힘의 정체가 오늘 공부할 부력입니다. 네, 부력이란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말합니다. 풍선을 가득 매단 집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 집과 풍선이 공기 중에서 이 공기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집이 위로 떠오르는 것도 부력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긴 쉽진 않겠지만 부력이 아주 강하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은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상황 말고 상상으로 가정하는 상황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부력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뭐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은 바로 수영을 하고 싶겠지만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누워 있어라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위로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위로 떠오르는 것, 또 물속에 있는 다른 물체가 위로 떠오르는 것도 부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물 속에서 물이 밀어 올리는 힘을 받는 거죠. 또 음료수 속에 얼음을 넣어도 얼음이 부력을 받아서 위로 떠오릅니다. 이런 식의 부력을 이용하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교과서 80페이지의 실험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병에 적용하는 부력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실험은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조나 세면대에
빈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으로 빈 플라스틱 병을 물이 채워진 수조에 넣고 서서히 눌러서 잠기게 해봤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힘을 받을 것 같나요? 비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물이 가득 든 수조에 이렇게 넣을 때 손이 위로 힘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힘을 받는 이유가 이 물속에서 이 물체에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병을 아래로 밀어넣고 싶지만 물속에서는 물이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손은 위로 힘을 받게 됩니다. 또 첫 번째 실험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빈 플라스틱 병을 수조에 더 많이 담글수록 물에 담긴 부분이 더 많아질수록 손이 받는 힘은 더 커집니다. 부력이 더 커지는 거죠. 이 사실은 잘 기억을 했다가 다음 시간에 부력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은 뭐였나요? 플라스틱 병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 밖에서 들어보고 같은 병을 수조에 담기게 한 다음에 물 속에서 들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게 더 가볍게 느껴질까요? 이거는 한번 상상으로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집에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아놓고 그냥 들어보고 수조 속에서 들어보고 세면대 속에서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 속에서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물이 가득 든 플라스틱 병이 물 속에서는 부력을 받게 되죠. 그 부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훨씬 들기 수월한 거예요. 이 물이 가득 든 플라스틱 병 이외에도 다른 물체들도 물 속에서 훨씬 들어 올리기 수월하다는 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실험에서 물이 가득 든 플라스틱 병을 수조 속에서 훨씬 수월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력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중력 방향으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부력을 받아서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부력의 방향은 중력 방향과 반대인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력을 받는 예인 풍선을 매단 집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 사람이 떠오르는 것, 음료수 속에서 얼음이 떠오르는 것 모두 중력 방향과 반대인 위쪽으로 부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들이었죠. 그러면 교과서 81쪽에 하늘로 떠오르는 헬륨 풍선 그림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물음에 풍선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을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늘로 떠오른다는 것은 부력을 받아서 떠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우리를 기준으로는 아래로 작용할 거고, 그리고 부력은 이 방향과 반대인 위쪽이라고 화살표를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부력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에 관련된 실험을 봤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부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어요.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82쪽으로 넘어가서 부력의 이용을 보기 전에 사고력 키우기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NASA astronaut training, spacewalk. NASA VR 360. Welcome to the Neutral Buoyancy Lab at the Johnson Space Center in Houston. This is the largest indoor pool in the world and contains a full-scale replica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th a support staff and a control center. Come, dive in. Assisted by a team of support staff, our astronauts practice here for their upcoming missions to the ISS. Tasks include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crucial equipment, as well as practicing zero-G maneuvers in their bulky spacesuits.
the time our astronauts perform a real spacewalk, they will have spent more than 100 hours practicing inside the MBL. Thank you for joining us in NASA VR 360. NASA VR 360. 네, 영상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를 대비한 훈련을 했습니다. 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를 대비한 훈련을 한 걸까요? 네, 우리 지난번에 중력을 공부할 때 우주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중력과 상쇄되는 힘이 작용해서 중력이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도 어때요? 물 속에서도 중력이 작용하지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물 속에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중력에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2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력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예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82쪽에 부력의 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이나 공기 중에 떠있는 물체들은 언제나 부력을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얘가 비행선입니다. 이렇게 비행선 사진 있죠. 이 비행선 안에는 헬륨이라는 기체가 채워져 있어요.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라서 비행선을 쉽게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선이 공기 중에 뜨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을 받아서 더 뜰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비행선은 공기 중에서 부력을 받아서 위로 떠오르는 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화물선이 있는데요. 화물선은 배에 엄청 많은 화물을 싣고도 물에 가라앉지 않고 잘 달립니다. 이것도 부력 때문인데요. 화물선의 바닥을 부력을 잘 받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부력을 받아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떠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물놀이 튜브가 있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부력을 받아서 위로 뜨지만 그래도 튜브가 있으면 더 잘 뜰 수가 있어요. 튜브는 부력을 많이 받는 물체이기 때문에 튜브에 매달리면 쉽게 물 위로 뜰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 아래에는 잠수부의 납벨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잠수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물 위로 뜨지 않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 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을 할 때는 물 위로 뜨는 것을 이기고 아래로 가라앉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는 가라앉는 거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바다에 들어가면은 부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라앉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부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거운 납벨트를 허리에 찹니다. 네, 선생님 이거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이제 선생님도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이 부력 조절이에요. 부력을 적절히 맞춰야지 바다 속에서도 다른 산호나 해양 생물들을 해치지 않고 일정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쓸 때 부력을 못 맞춰서 위로 떠오른다면 쉽게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력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잠수가 필요할 때 부력을 이기고 가라앉기 위해서 무거운 납벨트를 허리에 찬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납벨트를 지상에서 들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기 체중에 따라서 납벨트를 매는데요. 가벼운 편인 납벨트도 지상에서 들고 다니고 또 허리에 차고 다니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납벨트를 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무거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부력이 잘 맞춰져서도 굉장히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상에서는 무거웠던 납벨트가 바닷속에서는 그 무거움이 안 느껴지는 것도 부력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부력을 이용하는 다양한 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땡땡은 기체나 액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다. 무엇의 정의죠? 네, 부력입니다. 부력은 기체나 액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다 라고 했어요.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다. 2번, 헬륨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의 부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인가요? 네, 헬륨 풍선은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의 부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기의 부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공기의 부력이 이 헬륨 풍선을 밑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헬륨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은 공기의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사고력 키우기 문제인데요. 요거는 어렵지가 않아서 이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물체를 들 때 가볍게 느껴지는 까닭. 아까 실험에서 나왔었죠. 실험에서 물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병을 지상에서 들 때랑 물속에서 들 때랑 다르다고 했어요. 물속에서 들 때 훨씬 가볍다고 했는데 이 이유가 뭐였나요? 네, 물속에서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을 받아서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또 어떨 때 부력을 많이 받아서 더 가벼워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부력의 크기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네, 오늘 부력의 개념과 그리고 부력의 방향, 부력의 이용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예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력에 대한 복습까지 마치셨으면 83쪽에 스포츠공학자라는 직업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잘 읽어보고 자기가 체육을 좋아한다 하면 과학과 연관시켜서 이런 직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 형성평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